2025년 3월 3일 차트 미인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웨이고요. 이 차트 미인주를 선정을 하기 전에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섹터별로 이렇게 구분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뭐 M7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차 완성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암호화폐, 뭐 항공크루즈, 중국 ADR, 전통에너지, 그 다음에 금 관련주, 그 외에 은행,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는데 이 종목 외에도 여기도 좀 있죠. 유리기판 관련주, 로봇주 종목을 한 250개 정도를 차트를 돌려봤어요. 그 안에서 요거는 지금 관심이 있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가능? 이게 있죠.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얼마? 요거잖아요. 얼마. 그냥 무턱대고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죠. 왜냐면 테슬라처럼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에 매수하는 게 더 좋을까?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골라놓은 게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이쁜 그런 종목들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한 250개 정도에서 한 12, 13개 정도 나오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3대 지수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다우존스의 경우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45,000부터 시작을 해서 41,000, 1800, 700 요 사이에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 받아 주었는데 뭐 지난 금요일은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2월 초에 저점을 이렇게 줄을 한번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지지였잖아요. 이 지지가 저항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45,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43,300포인트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41,700포인트대까지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죠. 차트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이제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이 날 만한 종목들을 선정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스닥은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도 역시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이 21,50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은 어디로 보냐? 18,700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차트가 이탈을 했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원래는 18,700포인트가 지지선이죠.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이 과연 저항이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저항이냐? 아니면 이 저항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21,500포인트대까지 올라갈 것인가? 요거를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 관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들을 선정을 좀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S&P 똑같죠.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5,675포인트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이에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당연히 6,100포인트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위에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이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를
활을 하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더 관리하기 위해서 반등이 나오면 정리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적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그렇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런 성장성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온 후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향후의 성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4년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순이익과 EPS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4416, 47에 28, 7배 좋아지는 거죠. 순이익 기준으로 7배가 좋아지고요. 뭐 EPS 기준으로도 거의 7배 가까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거의 30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순이익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냐면 거의 2배 넘게 실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순이익이. 그럼 EPS를 확인해 봤을 때도 역시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4년에 4분기 실적 1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더 좋아지는 반면에 순이익은 좀 줄어들어요. EPS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체크를 좀 하시면 어, 순이익 때문에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나오는 그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차트에 포함이 될 거고요. 차트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 실적으로 미리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117달러였습니다. 조정을 받고 117달러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전엔 지지선 부근이었죠. 자,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는 150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10% 정도 성장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117달러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이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확인을 좀 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먼저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고요. EPS와 순이익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은 소폭 상승하네요. 소폭. 그리고 EPS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차트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MSFT 지금 이전에 2024년에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43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30달러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450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죠. 지금은 지지선이 계속 나오는 가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 확실한 지지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이쁜 차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뭐 실적 성장성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파벳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는 늘어나는 모습, 매출액 늘어나고 있고요. 에비타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 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PS 역시 1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죠.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이 매출액 줄어들고요. 뭐 에비타는 올라가네요. 그렇죠? 순이익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EPS도 떨어지고요. 그럼 2분기에는 매출액, 순이익, EPS 확인해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늘어날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1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계속적인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63달러 부근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63달러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지지선이 확실하게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62에서 163달러 부근에서는 아주 이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스텔란티스는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실적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분기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반기, 연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2025년의 실적을 봤을 때 일단은 굉장히 좀 줄어들죠. 그렇죠? 2023년, 2024년 보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순이익과 EPS를 확인하려면 이거는 주식수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주식수가 꽤 늘어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에는 주가가 안 좋았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5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성장성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에 대한 악재는 좀 존재를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실적이 나오게 되면 상향 조정을 하든지 하향 조정을 하든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됐든 순이익이 2024년을 저점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탈란티스의 차트를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박스권이라는 거죠.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고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2.2달러, 3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14.4달러 정도 되니까 이거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라클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늘어나네요. 그렇죠? 매출액 늘어나고 에비타 늘어나고 당기순이익 늘어나고 EPS 늘어나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다만 1분기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반면에 순이익은 줄어드네요. 그런데 EPS는 늘어납니다. EPS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라클의 차트를 확인해 봤을 때 ORCL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가격 부근은 147달러, 8달러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가장 이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라클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46달러, 7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차트 굉장히 좀 이쁜 차트들만 골라서 그 가격을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lesforce.com 확인해 보시게 되면 2025년에 실적 매출액 증가. 다만 이제 에비타는 좀 떨어지는 흐름 보일 것 같고요. 순이익은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EPS 역시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렇죠? 매출액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에비타는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순이익 줄어들고 있고 다만 EPS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EPS가 늘어난 순이익이 낮은데도 EPS가 줄어든다라는 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자사주 취득 때문에 EPS가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반등이 나올 곳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만약에 사신다라고 한다면 1분기 실적이 충격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한 266달러 정도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세일즈포스를 지금 사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괜찮습니다. 사셔도 괜찮은데 손절가는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손절가는 290달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치고 다시 한번 266달러 부근까지 오면 다시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세일즈포스닷컴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매출액 늘어나고요. 에비타 늘어나고 순이익 늘어나고 EPS 늘어납니다. 그쵸?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아지네요. EPS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분기를 확인해 보셔도 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놉시스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시놉시스를 일단 기본적인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의 저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차적인 목표가를 575달러 돌파 시에 625달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굉장히 좀 이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박스네요. 그쵸? 주가는 박스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1분기 2월 달의 실적이 좋진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 5월은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순이익이. 올해 MU가 엄청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적이 1분기에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거 85달러는 굉장히 이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맞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85달러에 매수를 해서 112달러까지 끌고 가고요. 112달러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13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한 50%, 60% 가까이 여력이 있는 거죠. 60% 가까이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85달러 부분까지 조정받으면 마이크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적 나와야 됩니다. 실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퀄컴은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적은 매출액 늘어나고요. 에비타 늘어나고 순이익 늘어나고 EPS 늘어나고 그다음에
매출액은 1분기 안 좋네요. 2분기까지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에비타는 늘어나는데 그 다음 분기에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순이익은 줄어듭니다. EPS 줄어들고요. 이거는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 종목인데, 그럼 이 종목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박스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135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자, 그러면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150달러 오게 되면 매수하겠죠. 다만 여기에서 한 2, 3% 빠지게 되면 순저를 한번 치고요. 135달러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은 177달러 부근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실적으로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분기 실적 얘기하는 거죠. 연간 실적으로는 전체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7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스는 주봉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매출액 늘어나고 에비타 늘어나고 순이익, EPS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보게 되면 에비타 좋아지고 순이익이 조금 안 좋아지네요. EPS도 비슷한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2분기부터는 다시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까지 체크를 한 후에 매수 타이밍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은 물론 매수 타이밍이 맞는 거죠. 매수 타이밍이 맞는데 이거는 실적이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게 되면 최대 76달러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세는 깨졌는데 1, 2분기 실적까지 생각을 해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75달러까지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퍼시픽가스 앤 일렉트릭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실적 좋습니다. 에비타, 순이익, EPS.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좋지는 않네요. 그쵸? 1분기 실적 EPS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좀 떨어지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EPS는 떨어지는 모습인데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실적이 안 좋은데 차트 이쁜 건 기술적으로만 좀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15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15달러 부분까지. 근데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중장기로 25달러까지 방향 열어놓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트 이쁘죠? 그쵸? 어려운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매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조금 노리면서 매매하셔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스트라 같은 경우 실적이 올해 안 좋아요. 연간 실적이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 2026년에는 좋겠지만 2025년에는 실적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실 때 기술적인 매매만 하셔야 되고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뭐 단타 위주로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 만약에 비스트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예상 외로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170달러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지금 손절가를 잡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32달러 부근이 리스크가 있는 가격이죠. 이탈 시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거고,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역헤드 숄더가 이렇게 나오죠. 역헤드 숄더. 그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스트라 에너지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3년부터 흑자 전환하죠. 그리고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지죠. 2024년에. 그래서 2023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2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40달러까지 온 거고요. 2024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40달러에서 지금 거의 200달러 가까이 왔다. 근데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무리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65달러까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지금 기술적인 매매만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는 이뻐요. 차트로는 이쁩니다. 매수 타이밍 지금 부근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170달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지선 부근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거나 아래꼬리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노브노디스크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매출액 늘고요. 에비타 늘고 순이익 증가를 하고요. EPS 늘어나는 모습이죠. 다만 1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고요. 2분기 실적부터 다시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게 되죠. 그럼 1분기까지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게 되면요. 지금 박스권은 돌려냈습니다. 박스권은 돌려냈어요. 여기에서 뭐 모멘텀이 미리 반영이 될 것인가, 반영이 안 될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지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135달러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78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매매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 충분히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를 88달러로 잡고요. 88달러 이탈 시에 77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뭐 노브노디스크 매매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지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쁜 차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항으로 형성되었고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역해된 숄더가 형성이 된 후 지지가 나오면서 이제 이중 바닥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콜게이트 팜올리브 연간 실적 매출은 떨어지네요. 그렇죠? 매출은 떨어지는데 에비타 늘어나게 되고 순이익 늘어나고 EPS 늘어나고요. 다만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에비타 떨어지고 순이익 떨어지고 EPS까지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자라는 차원으로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그냥 저는 86달러 오면은 요거는 사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항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등은 98달러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저항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트 미인주로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250개 종목 중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 추가 매수 타이밍에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이 종목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